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신미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있을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비유를 하면 화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호박, 넝쿨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을목하면 뭐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등등 이러한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화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화와 개수를 갖다가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은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역할을 하죠. 참고로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인 경우에는 정화경금 위주로 취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름의 특징은 뭡니까? 마르고 건조한, 조열한 그러한 환경이 바로 미월, 4, 5, 미월의 특징이라고 했죠. 4월과 5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미중에 을목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마치 한여름에 메마른 모래 위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인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만 딱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4월과 5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개수만 딸랑 있고 화가 없으면 뜨겁긴 하더라도 화를 봐야지만 을목이 자기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수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또는 해수, 자수 등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진술충미월에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조금 다른 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토가 왕할 때는 확실하게 토라고 하는 것이 이 수라든가 금 또는 목화를 갖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토냐 또는 스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술충미월에 사주 배합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정리하면 미월은 사오미 남방의 화토가 왕한 계절에 매우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고, 사주 원국에 금수가 부족하고 만약에 목화토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한데, 이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일간 을목이 월지에 있는 미토를 극하는 관계, 이거는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 말고 극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 극아자 관성이 될 것이고, 아극자는 뭡니까? 내가 극하는 것, 주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성도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듯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합니다. 처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기도 해당이 되고, 주색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오락 같은 것들이 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오늘같이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늘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목인 을목이 음토인 미토로 보았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목의 고지가 되죠. 목고라고 합니다. 목의 고지, 목고라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월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는 뜻이고요. 재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은 왕하다라고 하는 뜻. 반대로 제다신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다신약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 지장가 한번 보게 되면은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있죠. 을목 중기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본기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을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이 목의 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초기인 미중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격이 정제격이 아니라 식신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사오미 남방이지만은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화를 본다든가 또는 오화 등을 봐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거는 5월과 같이 화가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금수가 좀 세력을 얻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한습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죠. 수가 있어 준다고 하면 이 개수는 을목을 생각할 것이고, 개수는 미월에 이 건조한 땅을, 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인 미월에 화가 많게 되면은 수가 부족해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서가 지나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대로 병화를 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월의 을목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줘야 된다. 항상 경금이 됐든 병화가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 또는 임수라고 하는 인성은 있어야지만 미월의 을목이 좀 세력을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월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을목 입장에서 보면 저건 뭐죠? 칠살이 되겠습니다. 칠살 편관이라고도 하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화주가 신금을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신금이라고 하는 면도칼 같은 것이 일간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뭐 병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제거하든지 또는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저 신금을 갖다가 화살하든지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같은 거나 또는 임수 같은 것이 있으면 금은 수를 생하지 목을 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미월은 어떤 달? 토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미월은 일단은 사오미 남방이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조열하거나 또는 건조한 그런 기후가 되기 때문에 일간인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연간인은 간목도 수가 없으면 고목이 되죠. 고목 또는 사목이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약한데 간목이 있으면 도움을 줄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목이 을목을 도와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다행히 연지에서 습토인 진토를 얻었죠. 미토는 건토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을목 간목이 미에 통분할 수 있고 진에도 통분할 수 있지만은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고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미토가 좋을까요? 아니면 진토가 좋을까요? 당연히 미월에는 미토보다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진토가 좋은 것이고, 일지에서 해수를 봐서 을해 일주죠. 해수는 인성이면서 간목,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미 한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월의 을목이긴 하지만 진토와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 을목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엄청난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쉬운 점은 뭐가 없다?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음습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로 미월이지만 해수 자수를 얻었습니다. 진토까지 있죠. 사주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이라 하더라도 조금
숫기가 많아서 음습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는데 다행스럽게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구조도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자시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병자시는 병화의 뿌리가 미중정화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병술시는 병화가 미중정화, 술중정화에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엄청 왕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을목은 특히나 화초와 같다라고 했죠. 화초. 이러한 화초는 일단은 태양지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겠고, 을목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또는 정화를 얻어야지만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 병자시도 을목한테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병술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병술시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술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병자시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축시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화가 투출되지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해시도 나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였을 때는 뭐 정해시나 정축시를 얻어도 좋겠지만은 남자의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차라리 병술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해합목이 되다 보니 오히려 수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수를 갖다가 억압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간목에서 무토를 좀 절제시켜줄 필요가 있다. 인해합목하고 간목까지 있어서 이거를 재다신약으로까지는 보지 않지만 무토가 투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 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신사시. 이렇게 되면 사의 상축이 되면 수기가 필요한, 물이 필요한 사주 구조였는데 사이축이 되게 되면 이거는 해수 사화가 다 깨져버리게 되고요. 신금 두 개가 투출돼서 일목을 극하는 것도 이거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개수가 목을 생하는 구조 라고 해서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개미시는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개미시도 썩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의 신중 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주가 좀 음습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자의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제가 봤을 땐 병술시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오시 같은 경우 신사시는 절대 안 되고 남녀 불문하고, 그래서 임오시는 시지 오화를 받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라면 이렇게 병술시를 넣거나 남자라면 무인시도 제가 봤을 때 썩 나빠 보이진 않다. 왜냐하면 금수운으로 갈 때 사주가 한습할 때는 오히려 무토를 쓸 수는 있지만은 여명의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결탄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